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2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 나왔고요. 제가 오후 4시 반쯤에 외부 일정을 마치고 퇴근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퇴근길을 거슬러 올라서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 사관학교 이 청창사 이거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맨날 집에 가려고 하면 공고가 뜨더라고. 자, 어쨌든 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지금부터 한번 그 좀 바뀐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세세하게 파헤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창업 비둘기 채널 M&L은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청창사나 뭐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그런 이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로 가는 링크를 요 아래쪽에다 제가 그 설명에다가 달아 놓을 거고요. 뭐 정식 공고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12기 입교생 모집이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청년 사관학교는 청창사라고 하는 그 기관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하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교육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많은 지원 자금을 주고 연간 한 1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을 주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창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전통 있는 다들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그냥 청창사 하다 보니까 이 창업 성공 패키지 창성패인데 이걸 다 이제 청창사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지원기간 여기 나와 있지만 2월 4일까지 뭐 창업기간은 예비 창업자에서 1차, 2차, 3년차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비 창업자는 이번에는 조금 뭐 지원 자격은 괜찮은데 뭐 좀 경쟁률도 세기도 하고 또 메리트가 조금 사라져서 예창패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은 이제 만 20세 미만 혹은 이게 10대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만 20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지원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 그런 그 안타까운 사업이죠. 예. 2022년도 주요 변동사항이 있어요. 일단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875명에 45명. 왜 이걸 따로 뗐냐면은 이번에 875명만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45명은 대전에서 모집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추후 공고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875명 뽑는다. 토탈 합쳐서 910명? 920명 정도 되는데 이 작년에 1060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4%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다운이 됐다.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청창사 같은 경우는 좀 예비 창업 패키지랑은 달라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마다 새로운 예비 창업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도 그 누적되는 인원보다는 그래도 예비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되는 만큼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번 2% 줄었잖아요. 그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률이 그 좀 평타는 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청창사나 초창패 같은 이런 그 초기 창업 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은 예창패에서 대거 쏟아진 사람들, 전년도에 안 된 사람들, 그전년도에 안 된 사람들, 또 그냥 혼자 창업을 했다가 나중에 합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이 점점 더, 그러니까 인원을 똑같이 유지를 해놔도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실제로. 근데 축소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대충 상상은 가는데 뭐 말씀드리기 좀 미묘한 문제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게 조금 왜 이렇게 해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권역별 특성화 분야, 지역 분야에 대한 모집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이따 따로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이런 페이지가 생기면서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수기업 1년 추가 지원하는 거 폐지됐어요. 요거를 연계 지원과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선정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상위 10% 정도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1년을 최대 1억 원까지 다시 한번 지원을 해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년 하고 끝났는데 청창사는 한번 들어가서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만 받으면은 1년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의 그런 좀 압박을 조금 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제 올해 폐지가 됐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도 되면은 또 좋은 점이 있다 그랬는데 올해 폐지가 돼서 이제 초창패랑 똑같지만 프로그램은 더 빡센 그런 아주 희한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아이덴티티를 살리겠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신 모양인데 뭐 제가 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폐지됐습니다. 단 5년간 연계 지원은 유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전화해봐서 추가 지원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5년간 유지된다 그랬는데 그 5년간 연계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한테 뭐 무슨 뭐 정책 자금 같은 거 뭐 대출 같은 거 조금 추가 지원해주고 뭐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졸업하고 나서도 5년간 계속 연계 지원해준다는 얘기고 진짜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 이 창업 성공 패키지 1억 원 주는 이 창업 성공 패키지에 1년 플러스 알파 해주는 추가 지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특이한 거 나왔어요. 표절 검사 프로그램 뚫림됩니다. 야, 이거 진짜 이제 오너프라임 문서하고 콘텐츠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유사도를 따지겠다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빡세고요. 뭐 요거에 대한 것도 제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것만큼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작에 도입이 됐었어야 됐고 작년에도 초기 창업 패키지 할 때 좀 테스트 베드로 좀 몇 번 돌려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아재 그냥 대놓고 이제 할 생각인가 보네요. 자, 주요 일정 보시면은 이제 1월 13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4일 금요일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세부 일정은 신청 접수한 다음에 서류 심사, 그 다음에 결과 발표하면서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AI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심사, 발표 평가를 하고 결과 나온 다음에 심층 심사를 한다. 자, 여기에서 요것만 먼저 할게요. 발표 심사는 흔히 얘기하는 초창표 발표 심사랑 똑같아요. 사업계획서 그 PPT 발표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심층 심사는 여기서 대략 1.2배수에서 5배수가 넘어가면 심층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사업의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하냐 그러니까 일종의 기관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요것도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뭐 그냥 아이템상으로 아무리 좋다 그래도 기관의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아이템도 좋고 사업도 좋지만은 이제 이 사람을 실제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정부 지원 자금을 올바른 방식으로 그릇됨 없이 쓸 수 있을까? 약간 이거는 서류와 자료만 가지고 검토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심층 조금 그 사업자라기보다는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을 검토하는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층 심사는 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특성화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특성화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1개가 1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따져가지고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산 쪽에 있는 본원은 뭐 어느 쪽에 특화된 지역이라서 그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뽑는다. 이런 어떤 그 트렌드는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우리는 하나만 조직했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뭐냐 특성화를 뺐네요. 그래서 본교 같은 안산에 있는 안산 본교 이제 여기가 시작인데 청창사 본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분야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쪽에 IT 융합이나 제조 혁신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경기 북부 파주 쪽은 35명인데 군복무나 전역 직후 창업한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분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자격의 특성화인 것 같아요.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이제 군복무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막 좀 적응하기 직전에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은 이제 ICT 분야. 요거는 서울 특성 자체가 제조업보다는 ICT가 좀 강하긴 합니다. 이게 근데 뭐 그냥 특성화 분야라고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뽑겠다라든가 뭐 아니면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종류의 문제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저에 그 80% 내외예요. 130명 중에 80%면은 대략적으로 한 얼마니까 10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 넘는 인원을 다 이쪽을 뽑겠다. 그 이외의 분야는 권역별 신청, 수도권 강원만 뽑을 수 있겠다. 이게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지역으로 가면 지방으로 가면 경쟁률 세진 경쟁률 낮아지고 당선 잘 된다고 막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막 강원도 가고 충청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이런 이제 그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온다 그래서 특혜를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20%는 일반 분야로 지원을 하는데 어디서는 그 뭐냐 권역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80%는 어디서든 지원해도 상관없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파주 쪽은 이제
50%는 전국구, 그다음에 특성화 분야 이내에는 50% 이제 권역별 수도권 강원만 된다. 이제 근처 딱 그거죠. 여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쪽하고 요 옆에 있는 강원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이제 125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 분야가 80%. 근데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또 전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뭐 ICT라고 하는 게 꼭 뭐 지방에 있어야 서울에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하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ICT는 이쪽에다가 조금 더 80% 특성화 집중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의 20% 내외는 이제 권역별 신청.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이제 뇌피셜인데 조금 좀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결국에는 보통 여태까지 그 지원 사업들 같은 게 지방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진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러 이제 선정 확률 높이려고 이제 지방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뭐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런 쪽 아니면 제주도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창패 초창패 뭐 청창사 할 거 없이 다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오히려 지방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많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 쪽은 그냥 수도권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발언했는데 모르겠네요. 왜 이랬지? 예,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화 같은 경우는 요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보면은 수도권 및 강원 쪽은 신청기업 소재지가 여기여야 된다. 충청권은 여기여야 된다. 뭐 호남권 및 제주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작년에 이게 없어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있는데 제주도 쪽으로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주도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죠 그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좀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 특화라 그래서 아예 신청기업 소재지도 제한을 시켜버리고 모집 인원을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충청권의 세종시에 있는 주력 산업 중에 ICT 글로벌에서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역 산업이라고 했지만 거의 이 정도 지역 주역 산업이면은 제가 볼 땐 거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특화인데 어쨌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분산은 될 거고 옛날처럼 막 그 어디에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무한정 몰려가지고 막 경쟁률이 갑자기 어디 확 올라오고 어디 막 나라국에서 뭐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된다든가 부익부 빈익빈이 형성된다든가 뭐 아니면은 막 쏠림 현상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질 거고 좀 균등하게 분포가 돼서 그래도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의 경쟁률과 합리적인 평가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아유 그냥 부주공산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지역 주력산업 우선 선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충청권 특화인 기업은 무조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뽑은 거기에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 있는데 충남 쪽 특산은 뭐가 되게 이쪽에 시장이 넓다. 그럼 이거는 지원도 안 돼요 지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뭐 의미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몇 개를 좀 질문을 모아봤어요. 일단 뭐 표절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 자,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리포트를 받으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제 있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터니진이라고 하는 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유사도 이거 검색하는 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뭐 무슨 해피 캠퍼스 이런 데 나온 것까지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표절 검사 실제로 해보면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정말 가끔 가다가 무슨 표절곡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두 개 유튜브 보면 이렇게 올려놓고 두 개 이렇게 동시에 틀어주면서 와 똑같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정말 그 문구가 딱 나와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복붙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데 다만 표절 여부 판단은 정말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이게 약간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논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물리학 논문을 쓰는데 뉴턴의 재산법칙에 대한 말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이론들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걸 표절했다라고 보통 표현은 안 해요. 물론 뭐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서 조금 문장을 풀어 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뭐 워낙 정평돼 있고 그냥 참고 인용을 하는 거니까 인용만 제대로 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내 어떤 그 스타일에 맞게만 써주면 딱히 그걸 표절이라고 잡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실험이나 이런 기반으로 하는 논문들 말고 좀 그 인문사회 쪽은 주로 이제 말로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논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갖다가 쓰면은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경우가 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표절의 영역으로 또 판단하기가 되게 좀 높죠. 그런 가능성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독창적인 사업 계획서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사업 계획서 쓰다 보면 시장 조사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배경 같은 걸 조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겹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면 국내 커피 시장의 트렌드나 어떤 동향이나 어떤 신문 기사 스크랩해온 거나 이런 걸로 짜집기 하다 보면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겠다는 건 아니고 이게 그 표절 여부 정도가 제대로 나오려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진짜로. 거의 한 90% 똑같은. 그러니까 조사까지 똑같은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도 그 정도로 똑같으려면은 이거는 그냥 베꼈다라고 그냥 갖다 놓고 몇 개 수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수준의 그 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라서 표절 검사 자체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뭐 어떤 기사에서 따왔거나 뭐 누구 걸 잠깐 참조해서 써왔거나라고 했을 때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정확하게 다 짚어내는데 다만 이제 그게 무슨 뭐 시장조사나 뭐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배경이나 이런 데에서 유사성을 갖는 건 사업이 비슷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딱 봤을 때 너무 똑같은 사업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아무리 사업이 비슷해도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관점이 다르면 그게 녹아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녹아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걸러내겠다. 뭐 이런 걸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AI 영상 인터뷰. 이게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한테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처음 도입된 거라서 저도 뭐가 AI고 뭐가 영상이고 뭐가 인터뷰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뒤에 발표 평가가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서류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원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니까 이제 제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박장대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하긴 했대요.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은 그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온대요. 그 캠으로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질문이 뜨면 대답을 하는 거래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다만 하다 보면 현타가 온다. 카메라를 보고 내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저도 이거 지금 유튜브 찍고 있으면서 저 카메라 렌즈 하나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모니터링 한다고 지금 모니터가 한 3개 정도가 지금 제 얼굴이 나오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웬만큼 익숙해지지 않으면 좀 힘들어가지고 뭐 일단 뭐 공고문 안에서는 이걸 통해서 나중에 뭐 심층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멘토링 할 때 쓰겠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런 그 삽질스러운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공고 올라와서 뭐 퇴근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뭐 심술 부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질문 많이 나오죠. 이제 지원 가능한 조건. 요거는 제가 조금 웃음길 빼고 얘기할게요. 일단 지원 가능한 조건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안 된다는 걸 제외하면 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그 다음에 뭐 연체나 뭐 대지급 부도 뭐 이런 약간 그 회생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의 창업사업과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자 중에서 중복수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요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 타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행 중인 자는 요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요 타 중앙부처 뭐 보건복지부나 뭐 환경부나 이런 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라면서 이거라면 안 된다는 거고 만약에 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요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내년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만약에 지원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환경부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에코 스타트업 지원까지 끝난 다음에 이 청창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환경부 쪽은 에코 스타트업 좀 관심 가져보라고 한 거는 이게 중기부 쪽이 아니라서 운이 좋으면 올해 에코 스타트업 하시면 내년에 초창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차 중앙부처라고 하더라도 이제 접수 마감일 기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정도라 그러면은 이게 2월에 끝나죠. 이게 2월 초에 접수 마감이 되면은 보통 본 협약이 그 심층 평가 다 끝나고 나서 협약이 한 5월 달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5월 달에 지원 사업이 끝나면 협약이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겹치는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른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도 5일 4일 전에 그게 끝난다. 그러면은 신청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선정돼서 진행된 과정에서는 일단 그 지원 사업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죠. 5번, 6번, 7번, 8번은 뭐 크게 저기한 건 없어서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지원 가능한 조건에서 이제 신청 제외 대상 기업 사업들을 보면은 자, 요런 거 무조건 한답니다. 초창패 안 돼요. 그러니까 초창패를 받으신 분은 청창사가 안 돼요. 창업 맞춤형으로 해서 뭐 실험실 창업,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요거 다 맞고 나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청년 창업 상업학교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 기술 창업 지원 사업, 유망 특허 활용, 사내 벤처 육성, 스마트 창작도, 스마트 벤처 캠퍼스, 팁스, 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 제도정 성공 패키지, 상생 서포터즈, 상업 인턴제,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 선도 벤처 연계, 창업 성공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읽기도 힘드네. 얘네들을 과거에 했었던 분들은 청창사의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뭐가 생길까요? 작년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었어요. 중기부에서는. 그리고 작년에 중기부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여기 없어요. 명단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애매하면은 그렇게 애매한 상황은 주관기관에 문의해서 물어보는 게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뭐 제가 주관기관이 아니니까. 근데 애매하면은 저는 일단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뭐 믿져야 본전이죠. 돼서 안 되면은 뭐 사업계획서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뭐 로컬 크리에이터 여기 좀 빠져 있거든요. 확실하게 빠져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작년에 받으신 분 이번에 청창사 지원해 보시고요. 작년에 비대면 육성 사업 해 보신 분 이번에도 지원해 보세요. 해 보시고 대신에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그 체크 항목 앞쪽에 적는 거 있어요. 뭐 과거에 뭐 했다 그거를 체크를 일단 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 인간들이 꼬리 자르기라더라고요. 체크 항목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여기는 이중 중복수혜를 의도적으로 해놓은 아주 악의적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좀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과거에 내가 이런 사업을 했었다 그러면은 설사 이쪽에 해당이 되거나 뭐 보통 보면 이거 해당 안 되면 그냥 없음으로 다들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크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걸 체크를 해놓고 뒤쪽에다가 그 목록을 쫙 적어가지고 뭐 따로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서면 평가나 이런 거 검증할 때 한번 스크리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겹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관기관의 탓이지 여러분이 얘기할 걸 안 해가지고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은 지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분량과 폰트. 야, 이거는 제가 사업계획서 쓰는 법 각 세션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청년창업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8페이지, 8페이지 내입니다. 참고로 초창편 7페이지고요. 자, 작성 권장이죠. 증빙서류는 제한 없고, 작성 권장이라는 얘기는 권장을 하겠다. 안 하면 감점이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서는 폰트가 한 15 정도의 휴먼 명조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이제 8페이지에 맞춰야 되니까 뭐 폰트를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줄 간격을 짧게 해서 하면 안 되냐, 뭐 페이지를 뭐 9페이지, 10페이지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기 유료강좌를 하나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면 그걸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룰은 간단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분량이 많거나 그래도 8페이지 내로 작성 권장이면 뭐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까지 내교인데 뭐 한 50페이지쯤 이렇게 뭐 책 한 권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8페이지에 채우겠다고 막 폰트를 뭐 한 7, 8 정도로 해서 읽기도 힘들 정도로 해서 빡빡하게 적어 놓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쁜 폰트 쓰겠다고 막 필기체 이런 걸로 막 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면은 폰트 한 12 정도에 자간 한 160% 정도에 뭐 나는 고딕이나 나는 바른 고딕이나 요 정도 가독성 좋은 걸로 뭐 분량을 한 15페이지 정도까지 쓰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다 평가할 때 그냥 감안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 막 요만한 글씨에 양이 만큼 많고 막 뭔가 막 두서없이 정리하고 그러면은 일단 그거 이제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번엔 좀 이런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좀 힘드네요, 사실. 자, 서류평가 면제는 얼마나 유리할까? 이제 우수기업이나 작년도에 무슨 뭐 지원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뭐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서류평가 면제받는 기업들이 있죠. 이 서류평가 때 보통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갈 거예요. 그 극악의 경쟁률을 한번 피해 간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개 중에서 10개만 골라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90개, 4개 포함이 우연이라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극악의 경쟁률을 한번 피해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발표평가 나가면은 여러분이 서류평가가 면제됐건 어디서 최우수 기업을 받건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결국엔 실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최우수 기업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거나 어디선가에서 상을 받아서 우수 기업이 된 상태에서 서류평가 면제된 대표님들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약간 방심을 하세요. 자만을 해요. 내가 우수 기업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발표 그냥 가서 멋지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얄짤없습니다. 떨어지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항의하는 게 이제 우리 우수 기업인데 왜 떨어뜨렸는지 이런 거 하시는데 최우수 평가 받았는데 그거를 전혀 감안을 안 합니다. 그거는 서류 평가 면제에서 한번 와일드 카드를 쓴 거고 그 뒤는 정말 본격적인 실력 행사고 평가위원들도 뭐 수상 뭐 했다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으니까 뭐 도전 K 스타트업 대통령상 수상 정도 아니면은 눈여겨보진 않으니까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향후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초기 창업 패키지랑 다 똑같고 뒤에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 뒤에 반 페이지 정도 많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뒤에 쓰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리고 제가 청창사를 예전에 지금 여기 이 제 홈페이지 제일 메인 페이지 대문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특강 하나로 모아놓고 디딤돌하는 데 모아놓고 이 밑으로 쫙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가 저 뭐지? 그 뭐 청창사에 대한 것도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보시고 쓰시면 일단 거의 다 쓰실 수는 있어요. 실제로 되게 추천하는 영상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기다 한번 걸어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저번 작년부터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가르치고 또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또 그때그때 이렇게 좀 그 제가 이제 전혀 짚어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에게 뭐 일반 강좌로도 하고 상품 특강으로 뭐 예시 연구라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강좌를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뭐 하다못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청창사에 맞춰서 해볼 생각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은 뭐 과거에 했던 것보다 뭐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이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좀 힘들어하는 사항들을 뭐 혹시라도 이 밑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그것까지 참고해가지고 한번 콘텐츠에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M&L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드디어 나왔고 이제 올해의 창업지원 사업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뭐 디딤돌은 이미 되고 있지만은 사실 또 디딤돌이나 이런 거보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청창사, 초창패, 예창패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의 시간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들 사업계획서 잘 쓰시고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